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한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앞서 분석해드린 대구와 광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디 순리님, 위디치디님을 비롯한 5분이나 대전 부동산 분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 지역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향후 대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인근 세종시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소외받고 있는 곳이었었는데요. 따라서 새 아파트도 많이 공급되지 않았고 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전이 2017년 6월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9월부터 미친 듯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이 급상승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2011년 하락세를 겪고 나서 가격 회복세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격 상승이 늦었던 만큼 저렴한 가격이 한몫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선 효과입니다. 인근 세종시가 투기 지역인 만큼 이번 9.13 대책의 여파가 굉장히 큰데요. 따라서 세종시에 있던 갭투기 세력이 근처에 있는 대전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실제 작년 9월에 있었던 급등은 9.13 대책으로 인한 세종시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대전의 지난 10년간 가구수 증가를 보시면 연간 8,700세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대전의 아파트 공급은 연간 7,900세대 정도이고 멸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잡혀있는 계획도 연간 7,0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서구 및 유성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했으며 대덕구와 동구는 오히려 하락세인 만큼 양극화가 걱정되는데요. 서구는 둔산동의 학군과 많은 실수요로, 유성구는 유성복합터미널 및 복명동 카페거리 등의 개발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안신도시나 호수공원 개발 등의 호재로 2개의 구에 상승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은 작년 아파트 청약 탑5에 2개의 단지가 들어갈 만큼 높은 청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청약률을 증명해주는 것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따라서 세종시에 쏟아지는 신축 물량에 이동하는 거주민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전세 가격을 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세종은 2억대 정도로 나오는데 대전 도안신도시만 해도 3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도시의 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상승을 주도했던 둔산동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 92년 준공된 크로와 아파트는 2018년 5월 4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 하던 것이 2019년 2월에는 6억 3천에서 7억 2천으로 9개월 만에 30에서 40% 정도가 상승했죠. 93년 준공된 목련 아파트 101제곱미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억 7천에서 4억 7천까지 있던 것이 4억 5천에서 6억 2천까지 20-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전에서 오래된 아파트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일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투기 세력의 유입 때문입니다. PG수첩에서 취재했던 내용으로 보면 스타 강사 빠중이나 부동산 카페 북극성 등에서 대전 둔산동을 투기하기 좋은 곳으로 찍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투기하기 용이한 것의 조건은 갭이 적은 곳, 실수요가 많은 곳, 학군이 좋은 곳, 부유층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사실 요약해서 학군이 좋으면 부유층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학부모 실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서 갭이 줄어들게 되니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죠. 대전의 전세가율을 보시면 작년 최고 76.8까지 올라가면서 갭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밀집한 둔산동이 있는 서구의 경우에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2017년 12월 급증하여 최대 80.1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학군 좋고 이렇게 갭이 적은 곳을 찾아서 찍어주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대구 수성구나 광주 봉선동 같은 곳 말이죠. 그러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투자하겠죠. 수요가 몰리니 가격은 올라가고 오르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의 추격 매수가 이어져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즉 오를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르도록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들이 먼저 투기를 해놓고 강의를 해서 오르도록 유도한 다음 먼저 처분하고 빠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럼에도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 것만 보고 본인이 늦은 탓만 하면서 또 믿게 되고 또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투기놀이 하다가 누구는 벌고 누구는 손해보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추격 매수했다가 손해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전에 다루었던 대구, 광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월세도 따라 올라가게 되니 거주민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또 집값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자영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근처 투기꾼들이 벌어가는 게 많으니 회의감과 함께 근로의욕 상실 등의 문제도 따라오게 되죠. 따라서 투기꾼들이 판을 흐려놓으면 거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지역 경제도 침체되니 큰 문제죠. 대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재작년 말부터 110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말에는 101까지 찍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거래도 줄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외부인 거래가 급증하다가 차츰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죠.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렸던 곳은 투기 수요가 빠지고 나면 거주민들이 살기 합당한 가격으로 다시 형성되기 때문에 하락세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특성상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투기로 인해 높은 가격이 형성된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대전은 앞서 말했던 두 지역과는 다르게 특정 아파트만 오른 점, 공급이 부족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아파트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선정의 공통 요건을 보면 대전의 3개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15에서 103.8로 하락하였으니 상승세를 보인 서구, 유성구 등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대전의 청약 경쟁률은 78.7대 1이라서 선택 조건 5대 1 이상도 만족하게 되죠. 따라서 대전은 유심히 모니터링 중인 곳인 만큼 조정 대상 지역 선정 가능성이 높으며 선정될 경우에는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안정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셔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최근 동영상에 원하는 분석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많이 찾으시는 곳부터 차례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